안녕하십니까? 이번 시간에는 인덕턴스와 전자에너지, 코일과 인덕턴스에 대해서 공부를 하는데, 공부하기 전에 우리 전기에 대해서 이제 몇 번 얘기했지만 다시 한번 복습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전기에는 크게 움직이는 전기와 2. 움직이지 않는 전기가 있다 그랬어요. 움직이지 않는 전기는 전기에 대해서 공부하게 되는데, 이 움직이는 전기에는 직류와 교류, 왜 류자를 쓰는지는 얘기했죠. CURRENT, 전류죠. 전류란 말입니다. 직류, 똑바로 흐르는 전류, 교류, 변화하는 전류, 커렌트입니다. 커렌트. 이 전류는 물과 같기 때문에 우리 수학과 물의 관계에서 물이 중요한 거죠. 그래서 직류, 교류 이렇게 얘기했고, 움직이지 않는 전기에는 요거를 A라 합시다. A, B, 여기를 C라 하면은, 이 움직이지 않는 전기는 정전기가 있어요. 이 정전기를 얘기하는 것을 우리는 보통 콘덴서라고 가지고 공부했고, 요번에 이 공부하는 것이 요번에는 코일입니다. 코일 관계져 있는 거죠. 이런 코일에 대해서 우리가 여기도 직류 여기 공부했고, 정전기 공부했고, 우리가 지금 공부하고자 하는 것이 바로 이 코일 부분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코일을 다른 말로 인덕턴스라 한다. 이렇게. 영어를 우리말로 하는 건 코일이니까 인덕턴스가 있다. 모터나 발전기에 감겨져 있는 거는 다 코일이죠. 코일이 우리가 그냥 얘기해도 코일이라 합니다. 이게 전선이 감겨져 있는 것을 코일이라 하고, 다른 말로는 인덕턴스라 하고, 단위는 헨리란 말을 쓴다. 이런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여기 성질이 하나 나왔어요. 여기 1번이. 다시 한번 줄이고 빨리 또 한번 설명해 보겠습니다. 여기 한번 줄이고 없애고 또 설명할 게 또 많네요. 이제 이 성질이 있는데, 이 성질에 대해서 한번 해봅시다. 우리 또 전기 소자에는 우리가 전기를 공부하고는 그 재료에는 크게 하나는 R, 그 다음에 우리가 공부한 캐패시턴트 C, 그 다음에 지금 공부하고자 하는 L이 있는데, R의 단위는 옴이고 캐패시턴스, 콘덴서의 단위는 페럿이고, 이 L에 대한 지금 나오는 헨리입니다. 다 사람 이름이죠. 예. 그런데 어떤 성질을 가지고 있느냐 하면은, 저항과 콘덴서와 코일은, 자 한번 봅시다. 여기 전류 I가 통하면은 여기에서 우리는 I자승 R 또는 R분의 V자승 또 VI 해가지고 여기서 열이나 빛이 발생합니다. 에너지가 소모가 되는 거죠. 소모가 됩니다. 근데 콘덴서는 우리 저번에도 공부했지만, 여기 콘덴서는 플러스 마이너스로 충전돼 가지고, 충전되는 에너지 E는 2분의 1 CV 자승, 에너지의 단위는 줄. 여기는 줄이 안 나오느냐? 여기 줄이 나옵니다. 전력량을 계산하면은 I자승 RT 해가지고, I자승 R가 전력이고, T를 곱하니까 세컨데, 이 와트 세컨을 뭐라 하냐면은 줄이라 했습니다. 그래서 이 전기 소자를 RLC라고 나눌 때, 여기도 줄, 이제 여기도 또 줄이 나오는데, 충전되는 에너지는 이꼬로 2분의 1 LI 자승.
그런데 이 R과 이 C와 L의 각각의 틀린 점이 있는데 R하고 C는 다른 것에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왜냐면 다시 한번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하나는 R1이 있고 여기 하나는 R2가 있으면은 계산할 때 R의 합성자항은 9로 R1 플러스 R2 하나의 개체로서의 역할을 합니다. 콘덴서는 어떻게 되느냐? 콘덴서는 예를 들어서 콘덴서 두 개가 있다. 그럼 C1, C2가 있다. 어떻게 계산합니까? C의 합은 이거 아직 모르시면은 아직 실력이 부족하고 앞에서 공부를 안 한 겁니다. 콘덴서의 직렬은 저항의 병렬처럼 계산하고 이런 거 있죠? 콘덴서의 병렬은 저항의 직렬처럼 계산한다. 콘덴서의 직렬은 저항의 병렬처럼 계산하는데 이건 이거로 만일 저항이 두 개가 병렬 연결되어 있다면은 C1 플러스 C2분의 C1, C2 합성 캐패시턴스는 단위는 페럿이죠. 이렇게 계산하는 법은 저항과 콘덴서는 반대이지만 각 개체의 다른 개체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데 코일은 아닙니다. 이제 코일이 우리가 또 금방 나오겠지만 이 코일이라는 것은 여기 코일이 하나가 L1이 있고 L1이 있고 L2가 있으면은 코일에서는 자장이 발생합니다. 이 자장이 발생하는데 이 자장에 상대편에 영향을 미쳐요. 조금 틀립니다. 그래서 R, L, C가 우리 전기 소자에서 R, L, C가 전기 소자의 3대 요소인데 성질이 조금 틀리다. 또 여기 지금 성질이 나와서 설명한 겁니다. 코일 자신에 대한 전류의 변화 및 흐름을 전류를 잘 흐르지 못하게 한다. 그런 뜻입니다. 네, 전류를 잘 흐르지 못한다. 콘덴서는 전류의 흐름에 대해서 어떤가요? 콘덴서는 조금 또 나옵니다. 또 나오겠지만 전류의 흐름을 빠르게 합니다. 네, 교류에서 전류의 흐름을 빠르게 하는데 이 코일은 전류의 흐름을 느리게 해요. 어지럽죠 벌써. 어지럽다고 생각됩니다. 그리고 다른 L1과 L2 사이에 서로 영향을 미친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기초적인 상식을 해두는 것이 좋겠습니다. 또 지금 사실은 중요한 거를 종합적인 정리를 했는데 우리 다시 모르시면은 다시 한번 들으시고 복습을 한번 해보고 또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아무튼 자기 인덕턴스 코일입니다. 코일의 뜻입니다. 코일의 기호는 L이고 단위는 헬리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자기 인덕턴스는 많이 나오네요. 자기 인덕턴스가 L 헨리이고 감응 횟수가 N인 코일에 델타 T 동안 I만큼의 변할 때 유기되는 기전력은 자 이게 무슨 말인가 이런 말입니다. 여기 L이 있는데 코일이 인덕턴스가 코일이죠. 그 다음에 여기에 전류 I가 흐르는데 전류 I가 흐르게 되면은 여기에서 나타나는 이 코일 단자에서 나타나는 유기되는 기전력 E는 얼마인가 그런 뜻입니다. E는 코일이 L이라 하고 L에 뭐라 썼어요? L에 델타 T분의 델타 I. 이거 어디서 많이 듣던 거 아닌가요? 식이? 예. 이 페레데이 법칙에서 나왔습니다. 유도 기전력과 자기 인덕턴스의 기전력은 같으므로 그러는데 이게 밑에 있는 게 페레데이 법칙입니다. 자기 유도 법칙이죠. 우리가 앞에서 전 시간에 공부한 겁니다. 요거와 요 의미는 서로 같아.
여기도 볼트고 여기도 볼트였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요 두 개의 식을 외우는 사람이 별로 없습니다. 그렇지만 우리 공부하는 사람들을 꼭 외워서 자, 패러데이의 전자유도 법칙과 그 다음에 여기에서 나오는 자기 인덕턴스 유도 기전력은 같은 식이다. 그래서 이 두 개를 같이 외워야 돼요. 하나면 안 되고 두 개를 같이 외우고 하나는 N이고 하나는 L이고 인덕턴스고 여기 델타 T는 같고 하나는 파이고 하나는 델타 I. 델타 T의 델타 파이라는 뜻은 무슨 뜻이냐면은 시간에 대한 한번 써볼까요? 시간에 대한 자속의 변화. 이렇게 쓸 수 있고 델타 T의 델타 I는 시간에 대한 뭐의 변화입니까? 전류의 변화량. 우리 이런 말도 사실은 여러분들이 이제 조금 여유가 있으면 외워두면 좋습니다. 또 이렇게 우리가 공부를 하고 그 다음에 같으니까 이게 같다고 생각해서 요거만 끄집어낸 겁니다. 요거만 끄집어내서 보니까 다시 제가 한번 여기다 써보겠습니다. 델타 T의 N의 델타 파이는 이코로 델타 T의 L의 델타 I니까 요거 생략되죠. 요거 이렇게 올라간다 그러면 이게 만약 이렇게 올라간다 그러면 이거 생략되는 거죠. 이게 생략되고 이거 다 빼봅시다. 다 빼버리면은 뭐만 남냐면은 N 파이는 이코로 L I만 남고 여기서는 L을 구했으니까 L은 이코로 고 I분의 N 파이 요까지 이렇게 나왔습니다. 이렇게 나온 거죠. 그리고 중간의 식은 뭐 이건 복잡하니까 뺍시다. 빼고 계산해 보니까 우리가 이걸 할 수는 없죠. 길이 L 뮤 A의 N의 자승이다. 여기에서 나오는 거는요. L은 자기 회로라 해가지고 예를 들어서 어떤 코일이 감겨져 이렇게 있으면은 이 자기 회로의 길에 L을 얘기합니다. L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요거 L 길이라는 걸 L이 길이에 다니니까 길이에 표시할 때 L이라고 하니까 하고 길이에 반비례하고 단면적에 비례한다. 그리고 뭐가 나왔냐면은 여기 뭐가 나왔어요? 권선수의 제곱에 비례한다. 그리고 뮤는 뭐로 썼어요? 뮤0 뮤s 이렇게 썼는데 요거 뮤 제로의 값이 얼마냐면은 4파이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7승이잖아요. 그래서 뮤 제로를 이렇게 쓰고 보통 또 다른 어떤 그 시험 문제 같은 데서는 이거를 L을 요까지 쓰고 4파이 뮤 S A의 N의 자승 쓰고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10의 7승 뭐 이렇게 씁니다. 그러니까 이게 공부하는 사람들이 갑자기 이게 어디서 나왔는지도 모르고 어려워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패러데이 법칙과 패러데이 법칙의 요 3번입니다. 패러데이 법칙에 의한 유도 교전력의 식과 요거죠. 자기 인덕턴스의 유도 교전력 식은 같아. 개념이 같다는 걸 알고 여러분들이 한번 요 부분을 알아야 되겠습니다. 문제를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569쪽 17번. 569쪽 17번입니다. 권선수 200회인 코일이 0.1초 동안의 전류가 이렇게 변화했을 경우 유도 기전력이 2V일 때 자기 인덕턴스는 권선수가 N이 나왔고 T도 나왔고
전류도 나왔고, 그죠? 이렇게 여러 가지 식이 나왔는데 유도기 전력에 대한 E도 나왔고, 유도기 전력의 식입니다. 이 식을 여러분들이 쓸 수 있어야 돼요. 아, 코일을 쓰니까 E는 여기 기전력 E는 나왔고 코일이 나왔으니까, 예, 코일을 쓰니까 E는 그거로 전기를 유도기 전력을 일으키는 식은 두 가지가 있다 그랬어요. 하나는 프레밍의 오른손 법칙이고 하나는 패러데이의 전자유도 법칙이니까 식을 쓰면은 L에 마이너스부터 되고 암투 됩니다. L에 dt분의 di 이런 거죠. 이 코로 다시 한번 쓰면은 마이너스 n에 dt분의 d 파이 이렇게 쓸 수도 있는데 여기는 파이란 말이 없어요. 이 문제에서 파이란 말이 없으니까 이거는 빼고 아, 이 식이구나 해서 여러분들이 이 식을 쓸 수 있는 능력을 배양해야 됩니다. 그러므로 이건 다시 한번 쓰면은 여기 이제 요 식을 썼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E는 요거 L을 자기 인덕턴스 L을 구하는 거니까 자 여기 다시 한번 써봅시다. E는 dt분의 L의 di인데 여기 밑에 뭐가 숨어 있다 그랬죠? 1이 숨어 있다 그랬죠? 그래서 여러분들 i는 di는 1, 2 보내고 dt는 이렇게 보내면은 L만 놔두고요. 이건 놔두는 겁니다. 그러면은 L은 1분의 1이죠. 1분의 1은 뭐라고 써야 되겠어요? di분의 2의 dt 델타 t입니다. 델타. 이 델타나 d나 똑같습니다. 똑같은 말이에요. d나 똑같은 말이니까. 그러면 이렇게 구했으니까 이건 다시 한번 쓰면은 시간이 어떻게 변했어요? 0.5초에서 0.3초로 변했으니까 0.5 빼기 0.3초. 그러니까 0.2초 사이에 얼마큼 변했냐면은 전류가 변했고 0.5에서 0.3으로 변했고 시간은 몇 초였냐면 몇 초였어요? 0.1초고 그 다음에 기전력 E는 이코로 2V일 때 그러니까 2V 여기 나와야죠. 2V 이렇게 써가지고 여러분들이 계산기를 눌러서 계산하면 되겠다 이런 뜻입니다. 여러분들이 조금 어렵죠? 좀 어렵지만은 다시 한번 복습을 한번 하고 여러분들이 해나가면 되겠습니다. 근데 이제 문제가 그 밑에 있는 문제를 또 한번 보겠습니다. 그 밑에 있는 문제를 보니까 이제 우리가 조금씩 배운 게 나와요. 이제 우리가 교과서를 한 50페이지 나가다 보니까 다음 중 전속 밀도의 단위는 처음 보는 것 같은 느낌이 들어요. 전속 밀도 뭡니까? 여기 Q가 있고 Q1이 있고 Q1이 어떻게 전기력선이 가죠? 전기력선이 가고 전기력선을 묶어서 뭐라 그럽니까? 전기력 선속이라 그러고 줄여서 뭐랍니까? 전속이라 그러고 전속 1m에 해당된 밀도 D는 이고로 입실은 E. 자속 밀도 자속은 뭡니까? N하고 S가 있으면은 N에서 S로 자력선이 가는데 1m 되는 곳에 얼마만한 자력선이 있는가? 자속 밀도 B는 이고로 뮤 H. 유전율 2를 곱해주고 요거는 투자율을 곱해준다. 요건 이고로 입실온 제로 입실온 S 2라고 쓸 수 있고 이건 이고로 뮤니까 뮤 제로 뮤 S의 H 이렇게 쓸 수 있다. 자기장, 전기장, 자기장 이런 요 두 개를 같이 따라다니면서 우리가 외우자 그랬습니다. 이런 문제도 나왔네. 또 다음 문제를 한번 또 아는 거예요. 또 한 번 더 보겠습니다. 3페러드와 6페러드의 콘덴서를 병렬 접속하고 10V의 전압을 가했을 때
축적되는 전하 Q는 그럼 이건 3패러드와 6패러드니까 하나는 3이고 3패러드고 하나는 6패러드니까 이렇게 병렬로 접속했어요. 6패러드를 하고 그 다음에 여기에 10V의 전압을 가했다. 콘덴서의 병렬은 저항의 직렬과 같이 계산한다. 그러니까 이거는 3하고 9니까 3하고 6이니까 몇이에요? 3 플러스 6이니까 5로 콘덴서의 병렬은 저항의 직렬처럼 계산한다. 9패러드고 그 다음에 여기는 몇 볼트를 가했어요? 10볼트를 가했는데 전하량 Q는 얼마인가? CV다. C는 얼마인가? 9 곱하기 V는 10이니까 답은 90. 이제 우리가 한 50페이지를 넘어나가 풀었기 때문에 조금씩 이제 여러분들이 공부하는 게 나오는데 여러분들의 문제를 한 번씩 풀 수 있도록 해야 되겠습니다. 자, 이제 또 페이지 동원해 가지고 우리가 어디를 풀다 왔냐면 58페이지를 풀다 왔어요. 58페이지로 한번 가겠습니다. 58 했고 그 다음에 이제 상호 인덕턴스라는 용어가 또 새로 나오는데 상호 인덕턴스를 또 한번 해보겠습니다. 상호 인덕턴스는 아까 제일 처음에 얘기할 때 제가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코일 L1과 코일 L2가 있으면은 예를 들어서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은 이런 여기에다가 이제 우리가 코일을 감았어요. 이렇게 감고 이렇게 나온 것을 또 이렇게 감으면은 여기를 L1이고 여기 L1이고 여기 L2란 뜻입니다. 이렇게 감았을 때 저항이나 콘덴서는 계산은 하지만 서로한테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그랬어요. 근데 이 L1과 L2는 서로 영향을 미칩니다. 이러한 영향을 미치는 것을 상호 인덕턴스라 한다. 상호란 말이죠. 서로 간에 영향을 미치는 인덕턴스다. 코일 성분이 들어있다 그런 얘기예요. 이런 상호 인덕턴스도 그럼 L1, L2는 뭐라 하느냐? 자기 인덕턴스랍니다. 자기 인덕턴스. 이런 용어 때문에 어렵죠? L1 자기 인덕턴스, L2 자기 인덕턴스, M 서로 영향을 L1과 L2에 서로 영향을 미치는 것 상호 인덕턴스 M. 단위는 똑같이 틀립니다. 인덕턴스니까. 여러분들이 이렇게 쓰인다는 것을 알아두셔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요 상호 인덕턴스 여기 나왔고 상호 인덕턴스에 대해서 상호 인덕턴스 M은 이렇게 나왔죠. 상호 인덕턴스 M은 I1의 N2의 파이 또 설명을 조금 더 해볼까요? 이건 무슨 말이냐면은 이런 얘기입니다. 이런 얘기 이제 네모나게 그리니까 조금 그거 한데 이렇게 왔습니다. 여기를 L1 여기를 이쪽에 감은 거를 L2라 합시다. 여기를 L2라 했을 때 여기에 감은 권의 수를 N1 여기를 N2라 하면은 상호 인덕턴스는 여기에 흐르는 전류 I1과 여기에 흐르는 자속 파이에 연관되어 있고 그 다음에 이쪽에서 감은 권의 수가 많으면 많을수록 N2가 많으면 많을수록 비례한다. 거기에 상호 인덕턴스는 N2에 비례한다. 이런 식으로 써 있고 요 영역은 이렇게 좀 잘 나오지 않은 영역이고 요거는 시험에 이 나와요. 환상 솔레노이드 이게 그림이 환상 솔레노이드인 거죠. 상호 인덕턴스 이럴 때의 상호 인덕턴스 M은 이런 뜻입니다.
L은 뭐냐면은 어디가 1이에요? 요 평균 자속이 흐르는 평균 길이 요게 뭐냐면은 L입니다. L이고 그 다음에 여기 뮤는 투자율이니까 여기에 있는 이 성분이 자속을 얼마만큼 잘 흐르게 하느냐 이거죠. 이 성분이 얼마만큼 자속을 잘 통하게 하는 게 뮤고 투자율. A는 A 단면적입니다. 여기 동그란 단면적이고 그 다음에 여기 가문권의 수 N1과 N2를 곱해준 거다. 쉽지는 않지만 한번 환상 솔레노이드의 상호 인덕턴스 M은 평균 자로의 길이, 자석이 가는 길입니다. 자로의 길이 L분의 길이가 길면 길수록 상호 인덕턴스가 작아진다는 뜻이죠. 반비례하고 나머지는 다 곱합니다. 투자율, 단면적, N1, N2를 다 곱했더니 이렇게 해서 했더니 이런 식이 되더라. 이런 식이 되더라는 겁니다. 요거 4파이 곱하기 10의 철승 요건 고로 뮤 제로니까 그래서 여러분들이 하나를 또 우리 어렵긴 하지만 하나를 또 짚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 상호 인덕턴스와 자기 인덕턴스와 상호 인덕턴스 관계는 식으로 표시하면 어떻게 되느냐? 상호 인덕턴스 M은 K의 결합계수인데 얼마만큼 L1, L2가 잘 연결되어 있는가? K 결합계수입니다. 결합계수. 그리고 루트 L1, L2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문제를 한번 나가볼까요? 575쪽 01번. 575쪽. 여기 나왔네요. 문제 1번이네요. 자기 인덕턴스 L1, L2가 서로 자기력선 속의 영향을 받지 않을 때의 합성 인덕턴스는 두 개가 있는데 원래는 영향을 받아야 돼요. 원래 영향을 받으니까 L1과 L2가 있으면 서로 영향을 받으니까 상호 인덕턴스 M이 있고 그러므로 합성 인덕턴스는 L1 플러스 L2 플러스 마이너스 원래는 EM 이렇게 쓰는데 영향을 안 받는다니까 이게 없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합성 인덕턴스 L0는 L1 플러스 L2이다. 뭐 이렇게 이런 문제가 있네요. 자, 다시 해서 59쪽을 한번 가겠습니다. 우리가 원래 있던 59쪽입니다. 그래서 이제 쭉 넘어가고 자, 여기 한번 하겠습니다. 인덕턴스의 접속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인덕턴스 접속. 가동 접속인 경우에 합성 인덕턴스. 코일과 코일이 있는데 자, 이것도 한번 그림을 한번 보겠습니다. 자, 그림을 한번 보면은 두 개를 하나 그립시다. 자, 하나, 둘, 셋 이렇게 가지고 나왔고 그 다음에 쭉 가서 여기 전류가 흐르고 여기가 L1, L2가 있으면은 여러분들 우리 무슨 법칙을 배웠냐면요. 앙페리의 오른나사 법칙 또는 오른손 엄지 법칙을 배우는데 요 전류가 이렇게 흐를 때는 요 전류에 여기 시작하는 요점을 잘 보랬습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손가락을 이렇게 얹고 요게 자속 파요안이 L1의 자속판이 파요안이 이렇게 나갑니다. 여기에 흐르는 전류가 이렇게 오고 이렇게 흘렀을 때
이렇게 전류가 흐르는데 여기도 코일의 방향이 같으니까 손가락 4개 여기 손을 가만히 엎으면 여기도 자석이 파이2가 파이1과 파이2가 이렇게 나가요. 그렇다면은 파이1과 파이2의 방향이 서로 같아요. 이렇게 서로 합치는 방향입니다. 이럴 때는 합성 인덕턴스는 L1 플러스 L2 플러스 EM 두 개죠. 서로 영향을 미치니까 EM이고 두 개 서로 영향을 미치니까 AM이고 이건 다시 한번 쓰면은 L1 플러스 L2 플러스 EK의 루트 L1 L2 왜냐면 상호 인덕턴스 M은 이렇게 쓴다 이렇게 했거든요. 이런 경우가 가동 접속인 경우, 가동 접속이라는 것은 자석이 서로 합해지는 경우에 인덕턴스 이렇게 하고, 차동 접속은 뭐냐면은 차동 접속은 제가 또 한번 그려보겠습니다. 차동 접속은 여기다 그릴까요? 여기다 그립시다. 접속에는 코일의 방향이 좀 바뀌었죠? 이렇게. 여기 전류가 흐르면은 아까 여기서 마찬가지로 자속 파이완이 이렇게 갑니다. 자속 파이완이 이렇게 가고 여기 전류가 이렇게 흐르고 여기 이렇게 흘렀을 때는 이번에는 파이2가 이쪽으로 갑니다. 파이2가 1, 2 가요. 여기 어느 부분을 보냐면은 이 부분을 보는 거죠. 이 부분을 보면은 여러분들이 손가락을 여기에서는 손가락을 안쪽으로 집어넣어야 됩니다. 집어넣어주고 파이1과 파이2가 서로 방향이 틀려요. 차동 접속이에요. 차동 접속. 이럴 때 L의 합은 이코르 L1 플러스 L2 마이너스 EM으로 쓴다. 그래서 L1 플러스 L2 마이너스 EK의 루트 L1 L2로 쓸어서 이거를 따로따로 쓰기가 복잡하니까 L의 합성 인덕턴스는 이코르 L1 플러스 L2 플러스 마이너스 EM 어떤 때는 플러스고 어떤 때는 마이너스다. 가동 접속일 때 자석이 서로 합해져 있을 때는 L1, L2 플러스 EM 이렇게 자석이 반대 방향이거나 또는 자석이 이렇게 가는 경우가 있어요. 이렇게 오고 이렇게 서로 상쇄시키는 경우도 마이너스 EM이다. 이렇게 한 것이 인덕턴스의 접속에 대해서 표현을 했습니다. 한번 여러분들이 또 이 부분을 복습을 하시고 또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코일의 성질은 어떤 것이 있는가? 전류의 변화를 안정시키려고 하는 성질이 있다. 상호 유도작용 아까 M 같은 게 있다. 전자석이 성질이 있다. 정진한다 그랬죠? 공진하는 성질이 있다. 이거는 나중에 이제 그 공부를 또 하면서 한번 했습니다. 원 노이즈 차단 기능이 있다. 노이즈는 그 잡음 같은 거죠. 차단 기능이 있다. 에너지를 충전 방전하는 역할이 있는데 요 6번의 역할을 우리 시험에 또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에너지를 충전 또는 방전하는 역할을 하는데 충전되는 코일에 충전되는 에너지는 2분의 1 Li 자승이다. 그리고 단위 최적당 저장되는 에너지는 2분의 1 W는 2분의 1 BH 2분의 1 B는 이코르 μH라는 것을 대입하면은 2분의 1 μH 자승 2μ분의 B 자승 뭐 어떻게 할 수가 없습니다. 이렇게 이런 영역이 나오면은 여러분들이 다 공부를 한번 하고 암기를 하도록 해야 됩니다. 자, 여기 한번 그래도 설명이 필요하니까 여기 한번 설명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아까 전기 소자가 제가 한번 설명을 했는데 전기 소자가 세 가지가 있다 그랬어요.
세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R, 하나는 L, 하나는 C. R 소자, L 소자, C 소자 이렇게 나와 있죠. R은 전류가 흐르면은 이 전류를 에너지로 다 소모합니다. 코일은 자장을 발생하고 그리고 에너지를 조성합니다. 콘덴서는 에너지를 조성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열을 얻고 싶을 때는 저항을 쓰는 거고 에너지를 쓰고 싶을 때는 C나 L을 쓰는데 이 L은 자장을 발생시키기 때문에 핸드폰에 예를 들어 핸드폰 쓰는데 자장이 발생해 지지지 그러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 L을 쓰는 것보다 뭐를 씁니까? C를 씁니다. 에너지를 조정하는데 C를 쓰고 전자석을 만들 때는 L을 쓰죠. 그래서 쓰이는 영역이 서로 틀리다. 이렇게 알 수가 있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